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죠. 공자가 제자에게 치정을 잘하는 것을 농담 반 칭찬으로 한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유일한 농담이라고 하는데요. 할개언용우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큰 도구를 쓰는 것을 말하거나 작은 일에 지나치게 공을 들일 때 쓰기도 하는데요. 무기 체계에서는 무척 중요한 말입니다. 100만 원 하는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수억 수십억 하는 대공 미사일을 쏘거나 겨우 몇 천에서 몇 억에 불과한 북한 방사포를 공격하기 위해 20억이 넘는 현무 미사일을 쏜다면 교환 비율이 10배, 100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은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칼을, 소 잡는 데는 소 잡는 칼을 개발하는데요. 현무 미사일이 적 지휘 통제 시설, 미사일 기지와 같이 고가치의 전략 자산을 공격한다면 KTSSM 전술지대 지휘도 로켓, 천무 다연장 로켓, K9 자주포는 북한의 지하기능도 포와 같은 저가치 전술 자산을 공격합니다. 6.25 전쟁에서 제공권을 잃은 북한은 미 공군의 초토화 폭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리, 철로, 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의 육상 시설물들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북한은 미군을 상대로 제공권 우세를 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중요 시설들을 지하로 옮깁니다. 2004년 미타임즈는 땅굴 속에 있는 북한의 에이스카드라는 해설 기사를 통해 북한 지하시설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북한은 피해망상증에 걸린 듯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것은 모두 땅 밑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대규모 지하공장과 10,000개가 넘는 지하공장을 건설,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은 주로 일본의 터널 건설 기술을 사용하고 최신 장비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지하시설 건축 기술은 생각외로 뛰어난데요. 혹시 북한이 한국보다 일찍 지하철을 개통한 사실을 아시나요? 북한은 1973년 지하철을 개통했고 한국은 1974년 지하철을 개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한국보다 일찍 지하철을 개통한 사실을 유포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적대 세력에 대한 고무찬양이었습니다. 1974년은 북한의 경제 규모를 한국이 뛰어넘는 해였죠. 지하시설은 위성 등의 탐지 자산으로 모두 파악하기 힘든데요. 발견된 서부 전선의 장사정포만 1000여 문이 넘습니다. 이론상으로 분당 3,000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는데요. 장사정포는 사실상 갱도포를 말하는데요. 갱도포로 자주포와 방사포, 즉 다연장 로켓을 사용합니다. 갱도포라고 하면 출입구가 하나일 것 같은데요. 거미줄과 같은 지하터널을 통해 수많은 출입구가 있습니다. 갱도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데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화 외에도 갱도 앞에 대형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순항 미사일이나 정밀유도 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KGB-B와 같은 정밀유도 폭탄으로 타격이 힘들어졌습니다. 적이 발사한 포탄의 발사 위치를 알아내고 아군이 발사한 포탄의 탄도를 관측해 어디에 포탄이 떨어지는지 계산하기 위해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하는데요. 조기 경보기로 탐지가 힘든 무인기, 박격포, 직사포, 포탄, 로켓탄 등의 발사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포병 레이더를 1990년대에 도입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옵션을 완전히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집니다. 최신 대포병 레이더의 필요성을 느낀 군은 2009년 스웨덴의 아석-K를 6대 도입합니다. 아석-K는 탐지거리 60km의 최신형 대포병 레이더인데요. 한 대당 가격이 약 130억 원이 넘는 고가의 무기입니다. 국산화에 집착하는 한국답게 아서 K 성능을 능가하는 데 포병 레이더를 2017년 개발 성공합니다. 국산대 포병 레이더 2는 천경2로 부르는데요. 천경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천경2는 스웨덴의 아서 대포병 레이더 제작사인 사브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5년의 연구 끝에 개발했는데요. 아서 K는 G밴드와 H밴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인 반면 천경2는 비슷한 C밴드 주파수의 지라갈륨 A사 레이더입니다. C밴드는 G, H밴드와 거의 같은 주파수인데요. 전자 공학 표준식 표기와 나토 표준식 표기의 차이입니다. 미터와 인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지라갈륨 A사 레이더는 KF-21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소자인데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대포병 레이더 TPQ 계열은 부팅에 20분이 걸리는데요.
아서K는 5분, 천경2는 5분 이하로 긴급 상황에서 보다 빨리 부팅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TPQ 계열의 최대 탐지 거리는 50km이고 아서K는 60km, 천경2는 70km의 최대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PQ 계열의 하루 운용 가능 시간은 6시간으로 상당히 짧은데요. 천경2는 연속 운용 시간이 8시간에서 18시간입니다. 천경2로 적포탄 발사 위치를 알게 되면 대응 사격을 하는데요. 북한의 장사정포는 산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탄으로는 타격이 어렵습니다. 순항미사일이나 KGB-B와 같은 공대지 유도폭탄으로 비행기처럼 산을 돌아서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갱도 앞에 대형 콘크리트 기둥을 세웠죠.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갱도까지 파고 들어가 폭발하는 포탄이나 미사일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여러 종류의 벙커버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천문은 군단급 다연장 로켓인데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서북도서 및 전방 포병부대에 배치했습니다. 기존의 구룡 다연장 로켓에 비해 사거리와 화력이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구룡은 130mm 로켓 한 종류만 사용하는데요. 천문은 130mm, 230mm, 239mm 로켓 3종을 발사합니다. 130mm 무유도 로켓은 K30, K33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천문은 사거리 연장탄인 K33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총 40발을 발사할 수 있고요. 사거리 36km입니다. 사실 구룡에서 사용하던 130mm 로켓의 재고 처리를 위해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는데요. 알뜰살뜰한 군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230mm 무유도 로켓은 자탄을 300개 가진 확산탄인데요. 살상 반경은 축구장 3개 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인 생산을 거부하고 있어 한국이 2022년 자체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천무 로켓의 꽃은 239mm 유도 로켓인데요. GPS가 추가된 관성항법을 통해 정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대포 병레이더 등의 정보를 토대로 발사하는데요. 분산탄두와 고폭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분산탄두는 230mm 무유도 로켓과 동일한 탄두이고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65km인데요. 239mm 유도 로켓의 최대 사거리는 80km이기 때문에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좌표를 타격할 수 있는 좌표 입력 유도 장치로 공사노차 15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12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12개의 표적을 한 번에 노릴 수 있어 부족한 미사일 발사대와 현무 미사일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포드화된 로켓의 재장전 시간이 160초에 불과한데요. 3분의 12발의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거죠. 포트와는 한 발 장전하는 게 아니라 탄창처럼 여러 발이 장착된 케이스로 된 것입니다. 군은 최대 367문을 보유하거나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시에 4,400발의 239mm 유도 로켓이나 14,680발의 130mm 무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늘을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다연장 로켓이죠.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239mm 유도 로켓을 개발 중인데요. 개발에 성공하면 사거리가 200km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무가 비교적 근거리 장사정포를 대비한 무기라면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 KTS-SM은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에 대응하는 무기인데요. KTS-SM1과 KTS-SM2가 있습니다. KTS-SM1은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을 앞둔 시점에서 생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양산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했기 때문에 늦어지고 감사원에서 사업 타당성 감사를 진행하면서 늦어지면서 개발은 2017년 완료되었지만 배치는 2022년 시작할 예정인데요. 2025년까지 200여 발을 양산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하고요. 천무2가 개발되면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사거리 190km, 콘크리트 1.5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흙은 10m 정도 뚫을 수 있습니다. 탄두는 국내 최초로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했는데요. 갱도 안을 진공으로 만들어버리는 진공 폭탄입니다. KTS-SM2는 사거리 290km,
직경 600mm로 관통형 열압력탄과 고폭탄 두 종류의 탄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전략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현무 계열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있고요. 전술적인 가치가 높은 대구경 방사포와 같은 무기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KTSSM 계열과 KGGB, 마지막으로 근거리 장사정포나 얕은 깊이에 벙커나 갱도포를 타격하기 위한 천무 K9이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수단의 타격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칼과 소칼을 따로 구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 같은 잠재적 위험 세력을 위한 전략 자산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적절한 전략 자산의 개발로 주변국이 감히 한국을 도발할 수 없게 되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